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저희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우리 지역 지자체장과 올해 정책 추진 방향 등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가세로 태안군수와 함께 올해 태안군정 운영 방향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2020년 모두가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신축년 새해가 시작된 지 2달이 지났는데요. 태안 군민과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태안 군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지난 한 해 코로나19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오늘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희망의 새 봄과 함께 새날을 엮어 나가야겠습니다. 저도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 태안 군민들을 위해서 낮은 자세로서 더 열정적인 봉사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군수님, 오늘은 올해 태안군정 운영 방향과 또 사업 추진 계획을 짚어볼 텐데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 민선 7기의 지난해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몇 가지 성과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코로나19의 악조건 속에서 우리 태안 군민들의 염원인 50년의 수건이 있습니다. 가로림만 교량 연결인데요. 이 사업이 국가 최고 계획에 반영이 됐다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 경렬 비열도가 국가 지정 연안항으로 예비 결정이 됐고요. 또 우리의 보고인 안흥 진성이 국가 지정 문화재로 승격이 됐다는 것 등 여러 가지 부분에 괄목할 만한 사업이 착착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난해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진 다양한 성과와 함께 또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성공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는 몇 가지가 사실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서울대학교하고 인공지능 집적단지를 만드는 MOU를 체결을 했고요. 또 전국 처음으로 이장 직선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V랜드, 즉 드론, K드론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발판 마련이 태안의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7,000여 개에 달하는 공동묘지를 대대적으로 전국 처음으로 개발을 하고 정비를 한다는 그 말씀도 하나 더 포함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어느덧 민선 7기도 4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 태안군정 운영 방향은 어떻게 설정하고 계십니까? 우선 먼저 코로나19의 포스트 시대를 대비를 해야 되고요. 또 민생 안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두 가지의 역점 시책을 두고 현재 본격적으로 모든 부분을 추진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태안이 신해양 도시이기 때문에 금년도 10대 역점 사업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광개토 대사업에 속해 있는 태안 UV랜드, 그리고 해양치유센터, 그리고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 그린수소 생산 공급 개발단지, 가로림만의 국가해양정원, 그리고 태안의 해상풍력단지 조성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올해 10대 역점 사업 중에서요. 군수님이 태안 발전의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광개토 대사업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저는 취임 초부터 태안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광개토 대사업이다라고 하는 명제를 내걸었습니다. 우선은 우리 태안이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서울과 인천, 경기가 가까워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광개토 사업의 가장 표상적인 부분인데 38번 국도 연장, 즉 우리 태안 이원과 서산 대산으로 이어지는 가로리만 교량입니다.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가 최상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고요. 이를 위해서 그동안에 국무총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서 당위성 설명을 해드리고 또 적극적으로 도와달라는 그런 말씀도 드린 결과 지금 현재 4월에서 5월 정도 진행되는 예타 분석에서 현재까지는 잘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태안을 살려내는 광개토 사업의 가장 표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도 함께 걱정을 하시는 부나무 역관처 그리고 가로림만의 해양정원 또 우리 태안의 해양치유산업단지 그리고 바다의 자원을 이용하는 해상풍력 이 해상풍력의 경우에도 10조 원대의 대규모 예산을 투하를 해서 민간 자본입니다만은 우리가 세수를 약 한 1년에 540억 정도를 벌어들이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자체도 광개토 사업이고 태안을 키워내는 그러한 아주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이와 더불어서 이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태안이 국내 최초로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으로 지정됐다고 하죠. 네네. 어떤 의미인가요? 의미는 그렇습니다. 드론의 특별 자유화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드론의 안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전 시험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 시험 단계가 7개의 규제 사항이 있습니다. 태안에 와서 할 경우에는 7개의 규제 사항이 면제가 된다는 거죠. 시기적으로 봤을 때 약 한 5, 6개월 정도는 앞당겨서 바로 실증 테스트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여러 기업체나 기관에서 우리 태안의 특별 자유화 구역에 와서 한다라고 하면은 그 기간을 벌 수 있고 각종 다양한 드론의 서비스 모델을 그곳에 와서 실증 또는 적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K드론 산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우리 태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매우 의미가 크다는 거죠. 따라서 이로 인해서 150억 정도의 우리가 즉 전후방 효과의 경제적인 효과 그리고 100명 정도의 고용 효과도 함께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많은 효과들이 있네요. 네네. 자, 태안 해양치유센터도 태안의 핵심 사업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올해 사업 추진 계획도 궁금합니다. 드디어 이제 금년에 이제 착공을 합니다. 정부 예산 340억을 들여서 23년 완공을 목표로 해양치유사업센터가 이제 조성이 되면서 해양치유가 종합 웰니스적인 그러한 형태의 치유단지인데요. 이 서해 해양치유센터 또 치유의 숲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광범위하게 해양 그리고 농업 그리고 산림 이런 부분을 함께 융복합시키는 그러한 치유센터 그리고 장기 체류형 치유센터 더 나아가서 우리 태안만의 어떠한 피트라고는 자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자원인데요. 이 자원의 효능이 벌써 이미 고려대학교와 가천 또는 현대중앙아산병원 등 이미 임상실험이 끝났기 때문에 이 효능을 최대화하고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태안만의 치유센터를 운영을 할 것이고요. 서해안에서는 우선 태안의 치유센터가 유일합니다. 전국 네 가운데에서 서해안에서는 가장 수도권에서 가까운 것이 태안이기 때문에 접근성도 뛰어날 뿐더러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입지 조건이 좋기 때문에 독일 분들도 우리 태안에 와가지고 최적의 적지라고 찬탄을 했고 고려대학교의 산학연구원과 함께 지금 독일 모델을 우리가
적용을 해서 해 나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치유센터가 유일하다는 점이 굉장히 특별한 것 같습니다. 2021년 시작과 함께 안흥증성과 또 태안 3대대 토지 반환 범국민 운동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데요. 배경과 의미 그리고 태안군의 향후 계획도 궁금합니다. 네, 그동안에 우리 이제 70년대에 남북이 대척 상태에 있었고 그 당시의 안보 상황과 지금 4, 50년이 흐른 이 상황에서는 환경이 바뀌고 모든 여건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국방부나 정부에서도 군부대가 있는 곳에 임무 해제를 하고 그 땅을 반환하는 추세에 있는 겁니다. 해안 3대대의 경우에는 도심 한가운데 3대대라고 하는 주둔지가 있습니다. 태안에. 그래서 도심 팽창에서 가장 저하 요인이 억제 요인이 3대대이기 때문에 19년 8월 22일 제가 국방부에 올라가서 거기 책임자를 만나가지고 3대대를 이전을 시켜 주십시오. 안보 여건이 많이 달라졌고 여러 가지 부분에 달라졌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당시에 흔쾌하게 이전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우리 군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지난해에 밀국자들이 발생을 해서 계속 주둔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논리로 우리 태안 군민들의 어떠한 희생을 강요를 하는 거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제가 국방부 장관한테 이거는 부당하다. 우리 태안 군민을 더 이상 속이지 말아라. 그리고 그렇게 주둔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50년 전의 사고이고 지금은 적은 단위로 적당한 장소에 가서 얼마든지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국방 장비가 얼마만큼 발달했습니까? 계측 장비니 뭐 여러 가지 장비가 많이 발달했는데 과거 그와 같은 사고를 아직도 견제한다라고 하는 것이 약속의 불이행뿐만이 아니고 너무 아니란 그런 자세가 아니냐. 그래서 이전을 해달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안흥진성의 경우에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수군진성으로서 안흥진성이 가장 아름다운 곳인데 안흥성의 43%가 국방과학연구소의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뿐만이 아니고 국민들 모두 다가 그 성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 분명히 반환을 해줘야 합니다. 라고 해서 군수인 저 스스로가 공동위원장을 맡으면서 안흥성 내와 또 해안 3대대가 우리가 반환 받아야 하는 것이고 국가로부터 이전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군민 추진회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하면서 우리의 권리를 우리가 주장하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코로나19 때문에 침체된 경기 활성화도 중요한 과제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예산을 조기 집행하신다고 하셨죠? 네.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어느 곳 하나 정말 성한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 경제의 활성화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태안군에서도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도와드릴까라고 생각하던 끝에 예산을 될 수 있는 대로 조기 집행을 해보자라고 해서 약 60% 정도는 조기 집행할 예정으로 그 금액을 그로스로 하면은 약 한 2,500억에서 3,000억 정도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또 경상 지출 이 부분에서도 최소화해서 알뜰하게 군정을 유지를 하자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 직원들과 함께 지금 추진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지원 받으시고 많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리고 군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군 직영으로 전환한 사업들이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사업들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크게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태안읍의 생활 폐기물 수거 문제인데요. 지금까지 21년간 민간업자에게 위탁을 줘왔습니다. 줘왔는데 그 위탁하는 과정에서 독과점의 폐해도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민간업자가 하다 보니까 청소 행정의 서비스가 구역구역 구석구석까지 미치지 않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금년 1월 1일부터 우리 군에서 직영을 했습니다. 직영을 한 결과 약 두 달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우선은 태안읍을 중심으로 했을 때 변두리 지역을 주 1회에서 지금 2번, 또 3월 달부터는 3번, 그리고 토요일 근무제까지 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쾌적한 우리 태안 환경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학교 급식 문제였습니다. 제가 취임 초에 학교 급식이 좀 좋지 않다라고 하는 선생님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분석해 본 결과 직영을 해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먹는 것만큼은 제대로 잘 먹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직영체제를 바꿨습니다. 직영체제로 바꾸고 난 다음에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학교 급식의 질이 너무 좋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태안여고의 경우에는 96%, 태안고등학교의 경우에는 98% 정도가 학교 급식이 너무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고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학부모들 그리고 학교 급식 선생님들까지도 너무 잘 돼 있는 제도다라고 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보람 있게 생각합니다. 네. 네, 반가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한국관광 100선에 태안의 관광지가 2곳이나 선정이 됐는데요. 네. 어디인가요? 태안 안면도의 꽃지 해수욕장 하고요. 또 신두리, 신두사구 이곳 즉 2곳이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이 됐습니다. 꽃지 해수욕장에 할매 하라위 바위로 연결되는 그곳은 계속해서 우리 관광 100선에 들어 올라왔던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몰 장소로서는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잘 아시죠? 그리고 신두리 사구는 바람과 모래로 오랜 기간 형성되어 있는 모래의 언덕입니다. 장쾌하게 펼쳐져 있고요. 그곳에 가면은 정말 태안에 그리고 대한민국에 이런 곳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곳인데요. 꼭 시간 내셔서 새봄에 꼭 한번 가실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군수님 말씀 네. 들으니까 가보고 싶네요. 네. 자,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시죠.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군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이제 새 봄이 왔습니다. 코로나19의 질곡 속에서 많은 역경을 우리가 이겨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코로나 백신과 함께 우리 모두 다가 일상을 되찾는 그러한 나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태안군청 1,000여 공직자와 함께 더 낮은 자세로 우리 태안 군민들을 지극히 정성스럽게 모시면서 열린 행정 그리고 찾아가는 군수실 그리고 정문을 없애고 개방을 했듯이 흔쾌한 마음으로 우리 군민들을 더 나가서 모시고 또 정성을 다하여 모든 부분에서 지원을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낮은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가세로 태안 군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태안군청 운영 방향 짚어봤는데요. 다양한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